1897년 11월 21일에 치러졌습니다. 대한제국이 선포된 지 한 달 만에 치러진 명성황후의 장례식은 고종의 황제 즉위식 이후 있었던 첫 번째 공식 행사이자 명성황후가 시해당한 지 무려 2년 2개월 만에 치러진 장례식이었습니다. 명성황후의 유해는 청량리의 홍릉에 드디어 묻히게 됩니다. 이틀간 성대하게 치러진 명성황후의 장례식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었습니다. 선교사 호머 헐버트가 남긴 기고문을 봐도 그 규모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무덤 조성과 장례 비용에만 총 약 100만 달러. 뭐야? 당시에요? 100만 달러? 100달러 아니에요. 100만 달러. 장례식이 치러진 이틀간 사용된 촛값만 해도 6,500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잠깐만, 지금 돈으로 또 10억이 넘는데 그 당시면은 이거 국고 탕진하는 거 아닌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장지인 청량리에 10,000달러 정도를 들여서 임시 건물을 세워서 외국인들을 위한 숙소로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또 인류 요리사들을 다 동원해서 12가지 코스 요리를 만들어서 대접했다고 합니다. 와, 왜 이렇게까지 크게 했을까요? 아니 외국인들에게 이걸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는 주권국가다. 우리는 절대로 일본한테 우리 나라를 넘기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남편 입장에서 2년 2개월 동안 미뤘으니까 아내한테 미안해서라도 이렇게 좀 써준대요. 죄책감에 복리가 붙었나 봐요. 네, 그렇죠. 사실은 그 명성황후 장례식도 장례식이지만 그 이전에 고종의 황제 즉위에 대해서도 이게 너무 성대한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식의 비판들이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여전히 중국에 대한 사대를 말하는 이들이 많고 또 조선의 독립을 의심 어린 눈초리로 보는 그런 왜곡 또한 많은 상황 속에서는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정치적 행위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명성황후 장례식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우리가 황제국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거대한 행사를 통해서 외국에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퍼포먼스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종이 명성황후의 무덤 홍릉을 통해서 또 한 번 대한제국을 알리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1905년 9월 당시 미국의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딸 앨리스가 대한제국을 방문합니다. 대한제국 방문에 앞서 이 앨리스가 상원의원, 정부 관리들과 함께 아시아를 순방합니다. 그런데 순방단의 대표가 바로 이 사람인데 시어도어 루즈벨트 다음 미국 대통령 윌리엄 태프트 당시 육군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느낌 오시죠? 이거 알잖아요. 일본과 중국을 방문하고 나서 이 태프트 장관 일행은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앨리스는 일행 일부와 함께 바다를 건너 대한제국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뭐 외교 사절로 왜 이방카 보내듯이 약간 그런 느낌이었을까요? 현직 미국 대통령의 딸이 왔으니까 앨리스에게 최대한의 이 환영을 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연회를 준비했는데요. 그것도 홍릉에서. 당시 고종의 후궁인 엄비는 민가에서 3만 원 정도의 빚을 내서 앨리스를 위한 선물까지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연애 장소로 홍릉이면 무덤인데 좀 장소가 그렇지 않나요? 의아하죠? 그런데 고종 황제에겐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홍릉에서 연회를 즐기면서 미국 사절단이 자연스럽게 이 홍릉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장소인지 알게 하고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지 않았을까? 고종이 이렇게 앨리스 일행에게 공을 들였던 것은 또 그럴 만한 배경이 있었던 건데요. 시점이 1905년이잖아요. 근데 1년 전인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러일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사실 대한제국은 고종은 중립을 선포합니다. 이 전쟁에는 관여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러시아는 이를 무시하고 전쟁에 돌입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대한제국이 그리고 고종이 가장 신뢰할 만한 국가라고 생각했던 미국에게 또 한 번 희망을 걸었던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희망을 걸었다. 그래서 어떻게 성공을 해요? 결과는 네.
지금 보실 사진 한 장이 말해줍니다. 뭔 짓이에요? 문화재보호법 위반인데요,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야? 놀이공원 온 것도 아니고요. 지금 저렇게 하면 미국 대통령의 딸 앨리스는 어허. 고종이 왕실의 격식에 따라서 최대한의 경의를 표하는 동안 모든 것을 그저 장난처럼 받아들입니다. 아이고. 마치 카우보이. 홍릉의 성마를 그냥 놀이기구처럼 타고 인증샷을 찍은 거예요. 다른 문화에 대한 어떤 공부를 정말 안 한 거죠. 문화에 대한 존중이 하나도 없네요. 지금 이렇게 하면 세계적인 아유. 비난받죠. 어글리가 되죠. 그럼요.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진도 사진이지만 당시 고종이 알지 못했던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앨리스 일행이 대한제국을 방문하기 전에 이미 태프트 장관이 이끌었던 아시아 순방단은 일본에서 당시 일본 수상 가스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비밀 협약을 맺습니다. 이거 근대사에 정말 중요한 그 유명한 가스라 가스라 태프트 태프트 밀약이죠. 미국은 일본이 한국 먹는 거 용인하고 대신 미국은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을 받는다. 그러니까 제국주의끼리 땅 따먹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한 거죠. 지금. 제국주의 생긴 국가들 것도 짜증나게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러게.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커졌어요. 아니 그러면 그 밀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사실은 일본 방문을 했을 때 그게 어느 정도는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앨리스도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그런 대접받고 한국을 능멸하는 저런 사진 같은 거 그냥 장난스럽게 찍고 근데 고종은 어떻게든 대한제국 살리겠다고 빈이 돈이 없어서 돈 3만 원을 빌려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이런 나라에 대한 예의가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고종이 국제 정세를 좀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미략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외교 파워가 너무 약했던 것 그럼요. 같아요. 그래서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당시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대한제국의 고종은 그저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앨리스가 대한제국을 떠날 때까지 정말 성심성의껏 앨리스 일행을 살피고 대접했습니다. 대접이나 받지 말지. 예.